네, 조금 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단일화 문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는 완주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그 사회적으로 너무 그 단일화 논의가 팽배해 있으니까 음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는 이런 아젠다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든지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 짓기 위한 통과 의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성격도 있죠. 예. 예.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어제 2, 3일 안에 이게 뭐 답이 안 오면 끝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한을 못 박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오래 간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무산을 그러니까 공식 선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공식 선언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제가 후보님 뜻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분명히 답을 드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플랜, 그 다음 플랜 이런 것들은 이야기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국민의힘이 단일화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혹시 안철수 후보의 메신저와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가 뭐 물밑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아하건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첫째 그분들의 연사를 보면은 단일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분들은 정권을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 권력을 나눠 먹느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단일화를 얘기한 이유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정 운영까지도 생각한 거거든요. 예, 국정 운영까지도 생각한다면은 이 한 사람만으로는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야당을 상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를 제기한 이유는 권력을 잡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이후에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위원장님 바로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동으로 국정 운영할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정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한 이후에 서로의 런닝메이트가 돼서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뭐 지금 언론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 기사를 내놓잖아요. 이게 공동정부론이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뭐 총리 역할을 맡는 것 이런 그림을 언론이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인터뷰하기 직전에 제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좀 분석을 다르게 하는 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 쪽, 당 쪽을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자리를 맡아서 하느냐, 그다음에 당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 그 안철수 후보의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합의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의 런닝메이트가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가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여기서 런닝메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선거운동 기간만이 아니라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기간 내내의 런닝메이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뭐 다르게 뭐 해석하고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일화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읽을 수 있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사람한테 뭐 사퇴를 요구한달지 하는 것은 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협상이나 합의를 염두에 두고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제 화법은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예우하겠다 이런 거던데요.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반복해서 국민의힘이 단일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런 진단이 위원장님을 넘어서 선대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진단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감까지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대위 회의에서 한 적은 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끊자라고 그러면 혹시 제안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저는 좀 제가 먼저 제안하는 일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후보님이 어떤 또 결정을 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지금 아무튼 근데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꺼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선택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한 5천 가지는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핑계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역선택으로 됐습니까? 그렇다. 네. 그러면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권력을 혼자 독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국정 운영까지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를 하면은 여전히 그 권력 나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 연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의 성격으로 만들어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공동 국정 운영을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것 말라도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나 정책 대안만큼은 자기 국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최우선 국정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설정된 게 있습니까? 설정된 것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우리 국민의당하고 정책이 비슷한 것이 15가지 이상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6778님이 질문 주셨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아예 물 건너간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그렇죠. 제가 그 문제까지는 제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지지율 문제를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그 분석보다도 지지율이 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올라가지고 제가 좀 왜 책임감 느끼세요, 위원장님? 제가 책임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럼 어떤 비상한 어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셔야죠. 그러면 혹시 그런 아이디어 없을까요? 그런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냥 열심히 하고 진정성 있게 의사를 설득을 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철수 후보가 아마 이제 보수 유권자층에 이제 그 공략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하면서 목표가 이제 그 득표율 10%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득표율이 10%건 5%건 간에 예. 지금 그 정권 교체랄지 시대 교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안철수 후보의 중요도가 커졌죠. 네네. 네, 중요도가 커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까지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그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